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그 연합뉴스하고 MBN 방송 때문에 이화영 판결 선고를 보고 방송을 한 게 아니고요. 아예 사전에 녹화로 이화영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녹화를 했었는데 그 이화영이 유죄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 방송을 어제 했고요. 오늘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화영이 그 선고 판결 더하기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제 그 과연 이화영은 이게 어떻게 되고 이재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좀 심층적으로 그 다음에 그 남은 쟁점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 이재명이가 알았다는 증거는 이게 어떤 게 있느냐 이걸 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데 그 판결은 형량만 돼 7년 8개월로 옛날에 9년 6개월이었죠. 형량만 돼 그 1년 10개월 줄이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바뀐 내용은 하나도 없다. 결국 형량만 돼 조금 줄었지 800만 불이 그중에 500만 불은 스마트팜 나머지 300만 불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다. 이런데 그 판결의 기본 구조는 완전히 똑같다. 이 말은 이제 그 이화영의 항소심은 그대로 1심 판결과 원칙은 똑같다. 이걸 이게 말씀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질문이 있으니까 제 서정TV가 법률TV다 보니까 잘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질문이 있고 제가 먼저 어떤 분은 그럼 이게 판결 주문이 2개가 났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통 7년 8개월 일하지만 하나는 이게 7년이고요. 하나는 8개월인데 왜 이렇게 판결이 주문이 2개가 납니까? 이런 데 질문이 있으니까 그걸 이거는 이게 법률 상식으로 알아나면 좋아요. 뭐냐면 이제 이거 정치자금법은 항상 이게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그 원칙입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착각이 파기환송된 게 대법원에서 판사들도 착각을 해.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치자금법은 왜 이게 별도로 형량을 정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이거 출마 자격과 관계되는 거예요. 정치자금법은 이제 이거 100만 원만 넘으면 선거법과 똑같죠? 100만 원 넘으면 이게 뭐 여러 출마 제한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정치자금법은 벌금형 100만 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선고를 해줘야 돼요. 나머지는 이제 그 또 집행유예 이상일 때만 날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화영이가 쌍방울에 뇌물도 받고 정치자금도 받았죠. 그다음에 북한에 돈 보내는 거는 외국환 관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그 뇌물하고 정치자금으로 7년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쌍방울이 받은 돈 중에 정치자금만 떼가지고 이제 그게 8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쌍방울에 받은 돈 중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돈 보낸 외국환 관리법 이게 7년이라는 겁니다. 그거 아시겠죠? 쌍방울이 받은 돈도 성격을 나눠 가지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 없으면 정치자금. 근데 정치자금은 이게 별도로 선고해야 되니까 정치자금 8개월. 그 다음에 뇌물하고 외환관리법은 이제 일반 범죄니까 2개 합쳐서 뇌물과 외환관리법 합쳐서 7년. 따라서 이게 2개 합쳐서 7년 8개월. 그러니까 이화영에는 이제 뭐 어차피 출마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뭐 선고는 그렇게 됐어요. 그 판사는 이제 저희 합천 고향의 그 선배 문주영 여성 판사라 했죠. 수원 고등법원의 그 부장판사 문주형 합천이 고향인데 아주 근데 제가 믿을 만한 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화영이도. 수원 고등법원은 사실 문제의 판단에 있어서는 최종심이다. 최종심. 사실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800만 불이 북한에 왜 간지 이유는 더 이상 팩트 사실 문제는 따지지 말자. 이미 최종적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는 방법이 없어. 이거 대법원에 가봤자 의미도 없고 사실 문제니까. 근데 자, 그럼 이화영이는 이게 7년 8개월이 하나 받았고 또 이게 몇 개 더 남았냐? 이화영이는 이게 2개가 더 남아 있어요. 2개가. 근데 둘 다 또 신진우 판사한테 가 있네. 똑같이. 하나는 이제 뭐냐? 하나는 이제 또
이화영이가 이재명이 선거운동한다고 돈을 이게 한 5억 가까이 5억 몇천 받았죠. 또 이제 그 4개 기업에 5억 얼마 받았잖아. 그거 하나가게 또 기소가 된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자금법이에요. 정치자금법.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이화영이가 바로 이게 이재명이하고 공범으로 김성태 회장 이재명과 공범으로 북한에 111억 800만 달러가 111억이에요. 이게 제3자 뇌물이잖아요. 제3자 뇌물. 요것도 이게 이화영이가 공범으로 신재료 부장한테 1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의 총 재판은 3개다. 고등법원이 받은 게 7년 8개월. 그 다음에 본인 혼자 정치자금법 5억. 그 다음에 111억 북한에 보낸 뇌물. 요 뇌물은 이게 이미 처벌받은 게 아니잖아. 외환관리법만 처벌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화영의 총범죄는 3개다. 얼마 살지 모르죠. 아마 제가 보기 정치자금법은 5억이면요. 그런 게 5년 이하니까 한 3, 4년 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111억 받은 거, 이거는 원래는 엄청난 뇌물인데, 주범이 이재명이잖아. 이화영이 이게 심부름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미 외환관리법으로 좀 처벌받았잖아요. 이거 감안하면 이화영이가 이게 2번, 원래는 10년 이상인데 뇌물이 1억이 넘으니까. 근데 2번까지 깎아줄 수 있어요. 이화영이는.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번 이게 처벌받은 게 있잖아. 외환관리법. 그때 병합됐으면 좀 줄었을 텐데 따로 2번 받으니까 요걸 이제 그 법률 어려운데 사후적 경합법인데 원래 같이 받으면 될 걸 따로 한 번 더 받으니까 요럴 때는 이게 판사가 2분의 1까지 또 깎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가 장량 강경하면 10년 이상이니까 2분의 1, 5년 이상 또 한 번 더 깎을 수 있어. 그러면 이게 2년 6개월 이상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이가 잘 자백하고 재판 잘 받으라. 그러면 이게 판사가 2년 6개월 3년으로 깎아준다. 단 이재명이가 15년에서 20년 받지. 이화영이 내 말 잘 들으라고. 너 이게 그 쌍방울 북한에 111억 요 자백만 잘 해봐.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그러면 신진우 부장이 너 2년 6개월에서 3년 때릴 거야. 이재명이는 20년 때리지. 20년. 양형 기준표에 33년까지 돼 있더라. 33년까지 무기징역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거는 7년 8개월, 정치자금은 한 3, 4년. 그 다음에 요거는 재판 태도에 따라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 자백하면 한 3년. 근데 끝까지 이재명이는 몰랐습니다. 내가 뒤집습니다 하면 네 혼자 10년 받아야 된다. 그 제대로 알고 이게 재판해라. 이화영.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경고하고요. 하여튼 이화영은 3개의 재판이 남아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중요하잖아요. 이재명이가 지금 기피 신청해놨는데 아마 이게 기피 신청은 뭐 1월 달 돼야 끝날 거예요. 왜? 1심, 2심, 3심 이것도 3번 가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마 1월 정도는 돼야지 이게 그 재판이 될 거긴 한데 근데 하여튼 누가 되든 이제 이거 앞으로 진행은 될 거 아니에요. 뭐 판사가 신진우가 바뀌면 2월 달에 바뀌면 이제 본격 3월 달부터 될 거고 그게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하여튼 늦어도 본격 재판 되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검찰에 뭘 입증하느냐. 근데 신진우 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800만 불이 뭐 북한에 무슨 용도로 갔느냐. 또 이게 뭐 리오나미가 와가지고 이게 돈을 받아갔냐 안 받아갔냐 공작원이 이런 데 쓸데없는 거 집어치우고 이거는 이게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고등법 판결문이 있으니 결국 이재명이가 알았냐 몰랐냐. 이화영이가 이제 그 북한에 보내는 알았냐 몰랐냐. 요거만 심내달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이게 판결문이 없으니까. 근데 이 판결문을 제가 군데군데 1심 읽어보니 판사는 당연히 이재명이 알았다고 전제하고 판결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그랬죠? 검찰의 공소장이나 검찰 의견서를 보면 이재명이가 이화영이한테 보고받은 게 최소 17번이다. 야, 이게 좀, 그 공소장과 잘 분석해 봐야 돼요. 최소 이게 17번이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북한에 가고 싶어가지고 북한 보기에 내 좀 불러줘. 4번. 최소 이게 4번 북한에 공문을 보내서 나 북한 가고 싶어 나도. 이랬더니 북한에서 야, 막 공짜로 오면 돼. 니 오면 이게 그 차도 하고 이게 잘하면 헬기도 띄워야 되는데 너 돈을 내야지. 이게 4번 나옵니다.
보고받은 게 17번이에요. 17번. 참 이게 우리가 근데 보통 알고 있는 거 정인도 많고 이게 통화한 거는 2019년에 1월 달에 중국 심양이죠. 선양. 이거 심양이랍니다. 2019년 1월 달에 중국 심양에서 그때 김성태장, 그 다음에 신명섭이라고 이게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있잖아. 신명섭. 그 다음에 안보수도 있었죠. 그 다음에 북한의 송명철. 이런 데 협약식 할 때 그때 참 이게 신명섭이가 김성태하고 이게 같은 옆자리 같은 있는데 누군지 몰랐대. 김성태가 쌍방울 누군지 몰랐다고 위정해가 기소된 게 신명섭 아닙니까? 평화협력국장 위정으로. 옆자리 누군지 김성태가 누군지 몰랐대. 옆자리 같이 앉아오는데 하루 종일 같이 다니는데 와 새빨간 그 술자리도 같이 하고 누군지 몰랐대. 그게 위정이죠. 그때 이재명하고 통화해가지고 다 이게 전화를 바꿔줬잖아. 김성태장한테도 이재명이가 김 회장 고맙소. 도와줘서 고맙소. 이게 다 안부수나 옆에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보고 그 다음에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때도 이게 직원이 4명이 있어서 그게 이화이가 또 전화해가지고 쌍방울이 비즈니스 쪽으로 쌍방울이 옛날에 현대도 돈을 이게 김대중이 갈 때도 돈이 도와준데 쌍방울이 그 역할을 비즈니스 쪽으로 해주고 있다. 이라고 이게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들은 사람이 4명이야. 그 다음에 이화이가 물러날 때 그해 12월 달에 1월 달까지 북한에 돈 주거든요. 노동당이 200만 달러 마지막은 리오나미가 70만 달러 받아가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퇴임할 때도 이게 쌍방울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직접 대면 보고 전화 들은 것만 3번인데 근데 저 공장을 분석해 보니까 최악의 보고했다는 게 17번이야. 최소 17번. 야, 이재명이 이장하게 보고 체계는 확실해. 경기도는 이게 과장 정결로 끝나는 것도 이재명이한테 내한테는 사전에 보고해라. 이 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 과장이 정결로 끝내는 사소한 것도 사전에 과장 정결하기 전에 사전에 도지사인 내한테는 보고해라.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도 이게 보도블록 하나 바꾸는 것도 내한테 보고해라. 이게 맞아. 근데 이화영이가 그럼 여기 출장도 갔다 오고 북한에 몇 번 갔다 오고 중국 갔다 오고 이재명이한테 보고 안 하고 갔다 온다?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과장 정결까지도 사전에 보고해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보고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중국 가기 전에 이미 2018년부터 2018년에 9월 달부터 북한이 스마트팜 원한다. 이런 거 이재명이가 추진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화이가 2018년 10월에 중국 갔다가 북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전부 이게 출장 보고로 갈 때 보고 갔다 오면 이게 보고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다 클릭해서 읽어본 인터넷에 기록이 다 나오는 거예요. 클릭하면 읽어본 거지 보고 다 했는데 서류도 많고 2018년부터 북한까지 갔다 왔잖아요. 스마트팜. 그게 바로 그때만 6번이야. 2018년에만. 그리고 그런데 그랬는데 2018년 10월달, 11월달 결국 스마트팜이 경기도가 못하게 됐잖아. 왜? 돈을 안 주니까 의회가. 결국 못하게 됐잖아요. 의회. 그랬더니 다시 이재명이 하고 이화이가 쌍방울에 이제 대납을 부탁한 거지. 왜? 약속을 했는데 북한이 곤란하니까 의회에 돈을 안 주니까. 그래서 김성탄이 500만 달러, 그때 66억이야. 500만 달러 대납을 이게 해달라. 이게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1월 달에 심양 가고 저쩌고 하면서 다 보고한. 그러니까 11월부터 1월 달까지 보고한 게 5번이야. 그러니까 2018년 10월까지 보고한 게 아까 제가 한데 6번. 그 다음에 11월 달부터 그 다음에 2019 1월 달까지 보고한 게 또 5번. 또 5번. 그 이후까지 또 보고한 게 합치가 17번. 17번. 이런 식으로 이화영이가 보고한 게 17번이다. 거기에 보면 첨부한 사진들부터 온갖 내용 다 있죠.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이것만 보고할까요?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이 진짜 주범인데. 왜냐하면 이거는요, 이화영이도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이건 제가 단독 취재를 해본 거예요. 이거는 이화영이도
이재명이 한데 올해 2018, 19년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분위기 안 좋다. 제재나 여러 가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미뤄야 된다. 이랬는데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이 그 이해찬의 오른팔이에요. 이해찬이가 지금 회장으로 있잖아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거기에 있었거든요. 신명섭이가. 거기에 같이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해찬이하고도 오른팔이에요. 이사가 이제 계속 이번에 안 가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 가야지. 우리 문재인하고 그때 뭐 박원순이나 갔는데 우리만 안 가면 이게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북한에 계속 방북 요청하면서 가야 된다고 이게 무리하게 주장한 게 신명섭입니다. 이화영하고 친구. 나이는 또 그 친구. 같이 이해찬이하고 세 명이 삼총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보고한 문건은 막 산더미처럼 있어. 이재명이 보고한 게 북한에 요구한 것부터 북한에 고문 보내고 요구한 것부터 전화 통화까지 다 있더만. 따라서 이제 증거는 엄청나게 차고 넘친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요 어제 판결로 이제 이미 800만 불의 용도는 다툴 필요가 없고 보고 여부만 남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린 거는 17번 이상이 보고했는데 그게 처음에 2018년 9월달 10월달 그때 6번, 그 다음에 11월달부터 그 다음 1월달까지 5번, 또 이게 그 이후에 또 6번, 이래서 17번 보고했고, 그 다음에 신명섭 평화협력국에서 한 게 더 많고, 그 다음에 북한의 공식 방북 요청막이 최소 4번 이상 엄청난 이게 증거가 있고, 여기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거는 증거고요. 모든 판결은요 상식하고 증거로 합니다. 증거도 충분하죠. 근데 증거가 없어도요 판사가 유죄할 수 있어요. 왜? 상식으로,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어요. 증거 없을 때는. 근데 이화영이가 부지사인데 그렇게 북한에 보내면서 이재명이한테 보고 안 했을까? 또 이게 이화영이가 옛날에 이미 자백도 했잖아요. 자백을 몇 번 했다가 부인이 난리치가 또 바꾸고, 자백했다가 바꾸고, 그래서 이게 연어회로 뭐 회유했다 이거 하나도 안 받아줬잖아요. 어제 판결문에 연어회 회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이게 상식과 경험책에 비추어도 유죄, 이화영이 과거 자백에 비추어도 유죄, 그게 아니고 수많은 물증에 의해서도 유죄, 어떤 경우도 유죄. 그래서 이화영의 변호인이 주장한 것처럼 이화영이가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이 유죄다. 이거는 이화영의 김광민, 이화영의 변호사가 한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화영이 유죄 났죠? 그러면 이재명이도 유죄고, 이제 시간 문제다. 근데요, 시간은 걸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미 전 국민은 이미 이재명이를 북한에 돈을 준 이런 게 범죄자로 전 국민은 이제 믿고 있잖아. 이게 선거에 이재명에 대한 불리한 거예요. 판결은 늦게 날 줄 몰라도 이미 민심의 심판은 이재명이가 북한에 돈을 준 범죄자다. 이렇게 우리 국민은 믿게 되잖아. 이화영 판결 나오니까. 이게 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이게 진짜 진정한 내란범입니다. 북한은요, 우리나라 국토가 한반도잖아요. 근데 북한은 38선 휴전선 이북이 저것 땅이라고 우기잖아. 이게 국토를 참전하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 대한민국 땅인데 북한까지 그 반국가단체 김정은이 4대 세습이 저것 땅이라고 나라라고 우기고 있잖아. 이게 옛날로 치면 뭐 홍경래의 난이나 옛날로 치면 이게 뭐 궁예나 그때 있잖아 견인 이런 게 국토를 참전하는 거야. 국토를 참전하는 이게 내란이잖아. 여기에 돈을 보태준 게 이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나 이래 봐야지. 김정은이가 내란의 수괴라면 이재명이는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다. 왜 김정은한테 돈을 110만 달, 왜 111을 갖다 주느냐? 북한이 국토를 참전하는 내란범이라면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북한에 돈을 지원해준 이재명이도 내란의 공범으로 중요임무 종사자다. 김정은이가 수괴라면 이렇게 저는 보고 앞으로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단호하게 검찰이 주장에 하면 36년까지 놀 수 있는 행위입니다. 36년까지 무기도 가능하고. 따라서 이게 빨리 신속하게 재판해서 이재명을 구속해라. 구속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이재명이가 내란 단체에 돈을 갖다 준 이런 게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이미 정치적으로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